다섯 번째는 주차를 할 때나 주차한 바이크를 뺄 때 멋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멋있을 필요 없어요. 후진할 때 바이크 내려서 끄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숨쉽니다. 오늘은 간만에 라이딩 하면서 액션캠을 켰습니다. 오늘은 제공 줄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물론 이제 키 작은 분들 위주지만, 자, 이런 식으로 첫 연석에 신호대기 할 때는 연석을 밟고 대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슬슬 출발을 하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초보자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대다수는 키가 작으신 분들일 거예요. 아니면은 키는 작지 않은데 내가 타는 바이크 혹은 타고 싶은 바이크가 시트고가 너무 높아가지고 까치발, 양발 까치발, 나가서는 저처럼 이제 한발 까치발이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바이크 연수는 3년 차지만 프로 까치발 라이더로서 여러분들께 어떤 상황에서 제공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제공을 벗어나서 좀 더 바이크를 아끼면서 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는 사이드 스탠드입니다. 사이드 스탠드. 처음 바이크를 받고 이 바이크의 사이드 스탠드에 대한 적응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브랜드마다 사이드 스탠드의 모양이나 위치, 그리고 사이드 스탠드를 치거나 내렸을 때 이제 돌아오는 복원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다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들급 알차 600, 혼다사의 CBR 600R를 탔을 때 약간 걔 같은 경우에는 복원력이 엄청 좋았어요. 팅 소리 나면서 이제 내려가고 팅 소리 나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나는 그 소리만 듣고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간 줄 알고 내렸는데 그게 내려갔다가 복원력이 좋아서 다시 한 번에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사이드 스탠드가 올라간 상태에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바이크를 내리다가 꿍을 한 적이 있었죠. 왜냐면 당신의 바이크는 비싸니까요. 그때가 아마 가장 꿍을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600R 할 때는 주유소에서 꿍 한 적도 있었고, 집 앞에서 주차를 다 해놓고 안전하게 잘 타다가 갑자기 꿍을 또 한 적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이크를 처음 입문하시면 본인의 바이크를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바이크를 앉았다가 사이드 스탠드를 폈다가 접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감을 잡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갔는지 눈으로 꼭 확인을 하는 겁니다. 소리만 듣고 감으로만 한다? 그러다 보면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어이없게 제꿍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사이드 스탠드는 내릴 때 눈으로 확인한다. 이거를 습관으로 기르셔야 돼요. 습관처럼. 저는 그래서 600R 할 때 그런 어이없는 제꿍을 몇 번 한 이후에는 사이드 스탠드를 무조건 눈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바이크에서 내리지 않아요. 키 크신 분들이나 양발이 다 닿으시는 분들은 공감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까치발 상태에서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바이크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갔을 것 같은 각도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발의 힘이 다 안 닿기 때문에 바이크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이크가 뭐 이제 100 후반 200km 넘어가는 녀석들은 조금만 내려가도 까치발 상태에서 그거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이드 스탠드는 눈으로 확인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제가 제꿍을 줄이는 꿀팁입니다. 두 번째 제꿍 줄이는 방법은 정차 시에 부드럽게 정차하고 내가 어느 발에 힘을 주고 발을 디딜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성 라이더 분들이나 바이크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브레이크 방법이 좀 서툴러요. 이제 부드럽게 정차를 항상 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좁아가 눌리게 되고 튀어 올라오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바이크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그 기우는 각도를 버티지 못하고 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차할 때는 항상 브레이크를 조금 천천히 밟아 주셔야 돼요. 특히나 급작스럽게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급브레이크를 밟다가도 완전히 정차하려는 그 타이밍에서만큼은 천천히 정차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급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으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보단 차라리 제궁을 하는 게 낫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심각하게 급박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가 아니면 브레이크는 되도록 천천히 밟아서 바이크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더 기울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제궁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정차뿐만 아니라 뭐 유턴을 할 때나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바이크 핸들이 돌아가 있는 이제 회전이나 커브길이나 아니면은 유턴 시에는 바이크가 조금만 움찔해도 넘어가죠, 그쪽으로. 아마 제궁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최대한 부드럽게 밟아서 정차를 해준다. 이게 또 제궁 줄이는 방법이고, 이거랑 더불어서 또 제궁 줄이는 방법이 어느 발을 주력으로 정차를 할지를 정하는 게 바로 제궁 줄이는 방법입니다. 양발 까치발이 다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양발로 정차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양발로 정차하기에는 살짝 불안하신 분들, 그래서 나는 왼쪽 발이나 오른발 둘 중에 하나로만 정차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라서 그런지 왼발로 정차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정차를 하는 와중에 내가 왼쪽 발로 정차를 하겠다, 오른발로 정차를 하겠다, 미리 머릿속으로 이제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미리 머릿속으로 계획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내가 왼발로만 정차한다고 해서 항상 왼발로만 정차는 할 수 없어요. 왜냐? 노면이 다르기 때문에. 노면이 안 좋은 곳이 있을 수 있고 왼쪽은 높은데 오른쪽은 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항상 정차할 때는 노면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쯤에서 정차하겠구나, 그러면 여기쯤에서 정차하는데 노면을 대충 보니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면은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발을 딛는 게 좀 더 착지성이 좋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노면이 좌랑 우랑 기울기를 잘 보시고 이제 좌우 중에 조금 더 높은 쪽으로 혹은 노면이 조금 더 평탄한 쪽으로 발 착지를 해주시는 게 제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평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꿍 없이 잘 정차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데 노면을 잘 못 읽겠어요 이러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노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왼쪽으로 왼발 착지를 할지 오른발 착지를 할지 그거를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경험에서 우러 나오는 거죠. 이제부터는 바이크를 정차하실 때 항상 보세요. 노면을 왼쪽이 더 높은지 오른쪽이 더 높은지. 내가 왼쪽이 더 높다고 해서 정차를 했는데 실제로 발착지성은 오른쪽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면은 아마 발착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궁을 몇 번 하긴 했지만 다 정차 시에 바이크를 주차하다가 꿍을 했지 길 위에서는 제가 제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꿀팁이라고는 했는데 이게 좀 엮여 있어요. 부드럽게 정차를 하는 와중에 내가 왼발로 정차할지 오른발로 정차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정차할 지점에 노면을 보고 정차를 한다, 이게 요약이 되겠고, 아마 조금씩만 해보시면 알 거예요. 노면을 읽다 보면 내가 여기서는 오른발로 정차를 해야 되겠구나, 왼발로 정차해야 되겠구나 감이 아마 오실 테고, 내가 왼발 정차하려고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왼쪽이 낮아, 그러면은 조금 더 움직이더라도 안전하게 착지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도 내가 저기서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들로 지나서 한강대교 요 진입하는 부분은 저기 앞쪽이 노면이 많이 좋지 않거든요. 울퉁불퉁해요. 여기도 보면 울퉁불퉁하죠, 노면이. 여기 이제 뭐 파인 곳도 있고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시고 본인이 정차하기 편한 곳 혹은 조금 볼록한 부분을 밟는다 생각을 하고 정차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 변경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1차선으로 가고 2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3차선이 더 노면이 좋아. 그러면은 3차선으로 옮겨서 정차를 하셔야죠. 대열 주행이니 지정차로니 이것보다는 내가 안전하게 정차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신호는 지켜야 되지만 내 바이크보다 내 몸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 세 번째 저의 꿀팁은 클러치를 아끼지 마라입니다. 반클러치 열심히 써야 돼요. 특히 초보자이면 초보자일수록, 다리가 안 닿으면 안 닿을수록 반클러치를 열심히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정차하고 출발할 때, 멈출 때, 특히 유턴이나 커브를 돌 때는 반클러치를 잘 써주셔야 돼요. 왜냐, 다리가 안 닿기 때문에 여기 갑자기 정차 있다가 유턴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다리 다 닿는 편안한 바이크보다는 다리 안 닿는 바이크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깔끔하게 돌아야 된다, 빨리 돌아야 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천천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원은 크게 돌아 나가되 반클러치를 아끼지 마세요. 클러치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오프로드 바이크가 아닌 이상 클러치가 뭐 엄청 빨리 타진 않아요. 클러치를 진짜 반클 상태에서 계속 조지지 않는 이상 클러치는 그래도 꽤 오래 쓰는 소모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클러치 아끼지 마세요. 클러치 해봤자 사실 뭐 브랜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반클러치를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반클러치 하는 시점이 많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이 바이크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반클러치를 최대한 많이 쓰면서, 저걸 들어오네. 반클러치를 최대한 많이 쓰면서 무조건 안전하게 타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가 조금 있을 때는 반클러치가 아니라 아예 완전 1단 상태에서 돌아야 되지만 좁은 길에서 유턴을 할 때는 반클러치를 많이 쓰셔도 괜찮아요. 반클러치 상태에서 뭐 스로틀을 많이 당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바이크에도 부담이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뭐 우리 바이크 뭐 천년만년 타는 거 아니잖아요. 타다가 기변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클러치를 많이 쓰시면서 평소에 말고 뭐 기어 변속할 때 말고 유턴할 때나 정차했다가 좌회전, 정차했다가 우회전 할 때는 최대한 바이크가 멈추지 않도록 반클러치를 써서 힘을 완전히 붙인 다음에 클러치를 놔주는 습관을 드셔야 됩니다. 반클러치 안 좋다 이 막 말만 듣다가 반클러치 안 쓰다가 시동이 꺼져버리면 유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공이죠. 무조건 왼쪽으로 바이크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클러치는 열심히 써주세요.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팁은 연석을 확인하라입니다. 연석을. 자, 이런 경우도 제가 3차선으로 가다가 끝차선으로 왔죠. 왜? 연석을 밟으려고. 특히나 저처럼, 제가 타고 있는 얘처럼 한 발 착지밖에 안 되는, 양발 착지가 안 되고 한 발로도 힘겹게 너무 힘들게 착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연석을 꼭 밟고 정차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타드 같은 경우에는 연석이랑 스텝 높이가 거의 비슷해서 정말 편해요. 연석 밟고 있으면. 그래서 막 이제 제 팀원들도 저한테 막 자석에 끌리듯이 연석을 찾아간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줬는데, 하여튼 뭐 연석을 밟고 있다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로 위에서 바이크 제공하는 것보단 연석을 밟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게 내 바이크와 내 멘탈을 아끼는 것이기도 하고 내 체력도 아낍니다. 장거리 투어나 아니면은 뭐 시내 주행 위주로 다니다 보면 까치발로 계속 서 있으면은 이 피로가 사실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연석을 찾아서 가실 필요는 없지만 연석에서 쉴 수 있으면 최대한 연석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석에서 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연석 너무 좋아.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차를 할 때나 주차한 바이크를 뺄 때 멋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멋있을 필요 없어요. 후진할 때 바이크 내려서 끄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다리가 안 닿는데 어떻게 바이크 탄 상태에서 후진을 하겠습니까? 후진 기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크를 출발할 때나 바이크를 주차할 때도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바이크를 주차에 맞춰서 해놓고 나머지는 바이크 내려서 하시면 돼요. 내려서 하는 게 훨씬 안전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같이 타는 팀원들 있으면 팀원한테 조금 도움을 달라고 말을 해줘도 되고, 아마 제 지난 영상 701 슈퍼모터 착석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멋없게 바이크에 올라타고 바이크에 내리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타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내가 바이크를 탈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멋있자고 뭐 바이크에 올라타는 상태에서 사이드 스탠드를 펴거나 뭐 주차하거나 후진한다고 깝치다가 바이크를 제꿍하는 것보단 차라리 안전하게 바이크에 내리는 게 낫죠. 뭐든지 안전이 최선입니다. 내 바이크의 안전, 내 지갑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차를 하시고 주차 후 출발하실 때는 바이크에 내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이상 바이크를 그렇게 오르고 내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뭐. 달리면서 제가 또 주저리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뭐 더 추가로 생각나는 부분들은 제가 편집을 하면서 나레이션으로 따로 입혀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뭐 어렵지 않아요. 제꿍 안 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것도 뭐 적응의 문제라서. 아이고 어쨌든 뭐 다 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2단계 때문에 밖에서 팀원들이랑 커피 한잔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멋없게 저는 내리죠. 아무튼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